오늘 당신에게 보여드릴 이야기는요.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가장 비싼 실수에 관한 겁니다. 한 미디어 기업이 6천억 원을 걸고 올림픽이라는 꿈을 샀어요. 근데 그 꿈이 지금 천천히 회사를 집어삼키고 있다면요? 당신이 만약 투자를 해본 적이 있다면 이 감각 아실 거예요. 매수 버튼 누른 직후에 차트가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그 순간 손이 차가워지고 숨이 멈추는 그 찰나 말이에요. 지금 JTBC가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남들이 전부 빠져나간 고점에서 전 재산을 몰빵했고 매수 버튼 누르자마자 시장 자체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승자의 저주예요. 경쟁에서 이겼는데 이긴 그 순간부터 회사가 죽기 시작하는 거죠. 경제학에서 가장 잔인한 역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당신의 돈을 지키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시계를 2019년으로 돌려야 해요. 그때 JTBC가 어떤 회사였는지를 모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무게를 절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뉴스 신뢰도 1위 찍었죠. 드라마랑 예능은 내놓는 족족 대박을 터뜨렸고요. 지상파 3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벽을 단 몇 년 만에 위협하는 괴물이 탄생한 거예요. 조직 전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가 하면 된다는 믿음. 그건 자신감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 돌이켜보면 오만이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바로 그 기세 속에서 JTBC 경영진이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금기를 건드립니다. 코리안 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가적 이벤트의 중계권을 지상파 3사가 과열 경쟁 막으려고 같이 뭉쳐서 협상하던 일종의 카르텔이에요. 수십 년간 깨지지 않았던 불문율이었죠. JTBC가 이걸 부숴버렸어요. 독자 입찰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우리는 너희랑 안 놀아. 우리가 전부 가져갈 거야. 시장은 충격에 빠졌고 결과는 낙찰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동학의 올림픽 4개 대회, 그리고 2030년 월드컵 중계권까지 JTBC가 혼자 다 따냈어요. 이 패키지의 가격표가 얼마였는지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6천억 원.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숫자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두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당시 시장 반응은 열광 그 자체였어요.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다. 지상파 시대는 끝났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었다. 모두가 JTBC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근데 비극은 늘 가장 화려한 순간에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JTBC가 계약서에 도장 찍고 축배를 들던 바로 그 순간 미디어 시장의 물줄기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거머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었어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카운트다운하는 시한폭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폭탄의 타이머가 지금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2025년 현재 그 성적표를 열어볼 차례입니다. 기업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 부채 비율. 보통 200%만 넘어도 경고등이 켜지거든요. 재무 구조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죠. JTBC의 부채 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00%를 돌파했습니다. 잠깐 멈추고 이 숫자 다시 읽어보세요. R. by.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기업의 껍데기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자본이 전부 녹아내린 완전 자본 잠식 상태. 쉽게 말해서 좀비 기업에 가까운 위험 신호예요.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대기업 계열사인데 설마 망하겠어? 그 생각 당연합니다. 근데요. 기업이 무너질 때는 절대 조용히 무너지지 않아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JTBC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균열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그게 왜 진짜 공포의 시작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풀어드릴게요.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소송장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바르시니는 엘페게야, 수신이는 제이테베체. 이 소송장 한 장이 의미하는 게 뭔지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해요. LPGA가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건 거예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JTBC가 2024년이랑 2025년에 줘야 할 중개권료를 안 줬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겠다. 이건 단순히 돈을 좀 늦게 준 수준이 아니에요. 국제소송으로 번졌다는 건 협상의 여지조차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상대가 테이블을 걷어차고 법정으로 간 겁니다. 그 여파로 박세리 챔피언십 대회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파트너와의 신뢰가 생명인 미디어 기업이 돈을 제때 못 줘서 국제소송을 당한 겁니다.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금고에 현금이 말랐습니다. 라고 공표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당신이 거래처라면 이런 회사에 계속 광고를 맡기겠어요? 자, 여기서 퍼즐 하나 맞춰보세요. 골프 중개권료도 못 낼 정도로 현금이 마른 회사가 앞으로 다가올 6천억 원짜리 올림픽 중개권 잔금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JTBC, 경영진도 바보가 아니죠. 위기를 감지하고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어요. 근데 그 탈출구라는 게 자기들이 걷어찼던 바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손을 내미는 거였습니다. 지상파 3사한테요. 업계에서는 이걸 재판매 협상이라고 불러요. 상황이 참 씁쓸하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전부 가져갈 거야 하고 큰 소리 치던 회사가 이제는 제발 중개권 좀 사가 주세요 라고 사정하는 입장이 된 거니까요. 처음에 제시한 가격은 1,000억 원이었어요. 중개권 일부를 나눠줄 테니 이 정도만 내라는 제안이었죠. 근데 지상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 돈 주고는 안 산다고요. JTBC는 다급해졌어요. 530억 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래도 거절당했고요. 결국 400억 원까지. 말 그대로 박앤세일을 하며 매달렸어요. 1,000억에서 400억까지. 이 하락폭 자체가 JTBC의 절박함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격을 내렸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IOC에 납부해야 할 잔금 기한은 다가오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월급날은 정해져 있는데 통장이 텅 빈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결과는 협상 결렬이었습니다. 지상파 3사는 끝내 JTBC 제안을 거절하고 테이블을 엎어버렸어요. 이 순간이 왜 중요한지 당신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 실패가 아니에요. 시장에 두 가지 무서운 시그널을 동시에 보낸 겁니다. 첫째, JTBC가 지금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가격 깎는 모습 자체가 증거였으니까요. 둘째,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건데요. 지상파 3사가 올림픽 중개권을 안 사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지상파 사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 같으면 빚을 져서라도 올림픽 중개권을 사왔을 거예요. 국민적 관심사니까요. 근데 왜 400억 원까지 깎아준다는데도 안 샀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치르면서 뼈저린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SBS를 한번 보세요. 파리 올림픽 때 시청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꽤 잘 나왔거든요. 근데 결과는요? 1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이었습니다. 시청률은 나오는데 광고가 안 팔린 거예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시청률은 나오는데 광고가 안 팔린다. 이건 방송산업의 수익 모델 자체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올림픽 기간에 SBS 주가는 7% 넘게 빠졌고요. KBS는 더 처참해요. 2024년 한 해에만 7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회사가 산산조각 나는 판국에 적자가 뻔히 보이는 올림픽 중개권을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상파 경영진 계산은 끝났어요. 그 돈이면 차라리 넷플릭스에 팔 드라마 만들거나 유튜브용 웹 예능 찍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다. 냉정하지만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이게 JTBC한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같이 비용 나눠줄 파트너를 못 구했으니까. 이제 6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혼자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근데 더 근본적이고 더 무서운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올림픽이라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의 깊이를 이해하면 당신은 소름이 돋을 거예요. 2000년대 초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박찬호가 공 던지고 박세리가 맨발로 연못에 들어가고 월드컵 4강 신화가 터질 때 온 국민이 TV 앞에 모였잖아요. 한국 선수 메달은 곧 내 기쁨이었고 국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애국심 마케팅은 가장 확실한 흥행 보증 수표였어요. 방송사는 올림픽만 틀면 광고가 알아서 팔렸고 기업들은 태극기 옆에 로고 붙이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올랐거든요. 그게 한국 미디어 산업의 황금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식이 깨졌어요. 당신이 지금 주류 소비층인 MZ세대이거나 1인 가구에 해당한다면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올림픽 개막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최근에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지금 올림픽은 넷플릭스 신작, 유튜브 인기 급상승, 영상, 틱톡 챌린지랑 경쟁해야 하는 수많은 콘텐츠 중 하나로 전락했거든요. 국가 대항전이라는 감정적 무기는 개인 취향이라는 방패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데이터가 이걸 잔인하게 증명해요. 구글 트렌드에서 올림픽 관심도 지수를 뽑아보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100을 찍었던 수치가 2024년에는 24까지 추락했어요. 4분의 1도 안 남은 겁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어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 시청률. 지상파 3사를 전부 합쳐서 고작 3%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애국가 나올 때 시청률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 숫자 앞에서 어떤 변명도 안 통해요. 사람들은 더 이상 TV 앞에서 3시간씩 앉아서 개막식을 안 봐요. 그럼 다들 어디로 갔냐고요? 유튜브에서 5분짜리 요약 영상 보거나 인스타 릴스랑 틱톡 쇼츠로 메달 장면만 훑고 넘기는 거죠. 금메달 땄네. 좋아요 누르고. 끝. 이제 당신이 광고주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시간 동안 TV 틀어놓고 광고 봐주는 시청자가 사라졌어요. 그 상황에서 굳이 비싼 TV 광고비를 쓰겠어요? 차라리 타겟팅 확실한 유튜브 광고나 인플루언서한테 돈 쓰는 게 합리적이죠. 이게 바로 JTBC가 직면한 수익 모델 붕괴의 실체예요. 중계권이라는 무기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데 그 무기로 돈을 벌 수 있는 전장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칼은 있는데 싸울 전쟁터가 증발한 상황이에요. 특히 JTBC가 독점 중계해야 할 2026년 대회를 주목하세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입니다. 하계 올림픽보다 동계가 상업적으로 훨씬 가혹하거든요. 쇼트트랙이나 피겨 같은 효자 종목 몇 개 빼면 시청자가 채널 고정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봅슬레이, 컬링, 솔직히 규칙 정확히 아는 분이 주변에 몇 명이나 되세요. 게다가 개최지가 이탈리아예요. 유럽 시차 때문에 주요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립니다.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광고까지 봐가며 생중계 볼 사람이 이 나라에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시청률은 바닥을 칠 거고 광고 단가는 의미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게 뻔한 상황이에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측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한번 봅시다. JTBC가 손에 쥔 독점 중계권이라는 타이틀. 겉으로 보면 대단한 권력 같잖아요. 경쟁자를 전부 물리치고 혼자 왕좌에 앉은 것 같으니까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건 왕좌가 아니에요. 독박입니다. 아주 값비싼 독박. 그리고 이 독박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음 숫자들을 통해 체감하시게 될 거예요. 올림픽 같은 대형 이벤트 치르려면 중계권료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현지에 수백 명 인력을 보내야 하고 방송 장비를 공수해야 하고 위성 중계 비용의 현지 스튜디오 운영비까지 제작비가
천문학적으로 쌓여요. 과거에는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상파 3사가 3분의 1씩 나눠냈어요. 리스크를 분산한 거죠. 근데 지금 JTBC는 이 모든 비용을 단 한 푼의 지원도 없이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합니다. 지상파 형님들이 계산서를 JTBC 테이블 위에 전부 올려놓고 나가버린 셈이에요. 수익 구조는 더 절망적이고요. 본전이라도 찾으려면 과거 지상파 3사가 나눠먹던 전체 광고 매출만큼을 혼자서 벌어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광고주들 마인드는 이미 바뀌었어요. 타겟팅도 안 되는 TV 광고에 수십억 태우느니 그 돈이면 유튜브 인기 채널 100곳에 뿌리는 게 낫지. 이게 2026년 마케팅 담당자들의 현실입니다. 뉴미디어로 예산이 전부 빠져나간 마당에 JTBC는 이미 떠나간 버스를 향해 광고 좀 달라고 외쳐야 하는 최악의 위치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JTBC가 여기서 꺼낸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의 정체를 알면 이 회사의 절박함이 어느 수준인지 정확히 느끼실 거예요. JTBC가 꺼낸 첫 번째 카드, 자존심을 버리는 전략이었어요. 최근에 JTBC가 네이버를 온라인 중개 파트너로 선정했거든요. TV 안 보는 사람들이라도 네이버로 와서 봐달라는 거예요. 접근성을 높이려는 안간힘이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행보입니다. JTBC가 지상파한테 굴욕적이지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제안을 하나 던졌거든요. 우리 영상을 공짜로 줄 테니 제발 뉴스에서 써주세요. 이 한 문장의 무게를 좀 느껴보세요. 보도 목적으로 하루 4분 분량의 올림픽 영상을 지상파 3사 뉴스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독점 중계권 가진 방송사는 이 영상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정상이에요. 귀한 콘텐츠니까요. 근데 이걸 돈도 안 받고 그냥 준다고요? 왜일까요?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상파 3사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네가 독점했잖아. 그럼 우리는 올림픽 보도 자체를 안 할게. 뉴스에서 올림픽 소식 싹 빼버릴게. 그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올림픽이 열리는지 마는지도 모른 채 조용히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분위기 띄우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대중 관심이 식어버리면 그나마 들어오던 광고마저 전부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JTBC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경쟁사들한테 제발 우리 영상 좀 틀어서 분위기 좀 띄워달라고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독점의 권력을 휘두르기는커녕 홍보를 구걸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잠깐 이 아이러니를 좀 음미해 보세요. 6천억 원 걸고 독점이라는 왕관을 샀는데 그 왕관 쓴 순간 왕이 아니라 구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독점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순간 경제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관찰해야 할 시그널이 있어요. 이 사태는 JTBC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 미디어 산업 전체의 구조적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신호탄일 수 있어요. TV라는 플랫폼의 광고 수익 모델이 무너지고 있어요. 스포츠 중계권이라는 전통적 킬러 콘텐츠의 가치가 증발하고 있고요. 거대 미디어 기업조차 디지털 전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당신 포트폴리오에 미디어 관련 종목이 있다면 이 흐름을 주의 깊게 보세요. JTBC 사례는 개별 기업의 실수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맞이한 빙하기의 첫 번째 희생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한테 어떤 교훈을 남기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이건 단순히 방송사 하나가 돈을 잘못 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를 읽지 못한 대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2019년에 JTBC는 뉴스가 성공하고 드라마가 대박 나니까 취해 있었어요. 미래가 장밋빛일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2026년 이후의 미래를 2019년이라는 정점의 가격에 미리 사버린 겁니다. 주식으로 치면 상투 중에 상투를 잡은 거예요. 2019년의 성공이라는 도취감이 2026년의 세상도 똑같을 거라는 착각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세상은 그들이 예상한 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켰어요. 국가대항전보다 내 취향의 유튜버가 더 중요해졌고요. 지상파 3사는 2024년 파리올림픽 데이터 보고 이건 끝난 시장이다 하면서
재빨리 손 털고 나갔습니다. 근데 JTBC는 장기 계약이라는 족쇄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손절하고 싶어도 손절할 수 없는 구조적 덫. 이게 승자의 저주가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기고도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이 구조를 기억하세요. 과신, 과잉 투자, 환경 변화, 탈출 불가. 이 네 단계의 연쇄 반응은 기업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투자에서도, 당신의 커리어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의 자산의 전부를 걸고 있다면 JTBC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장은 당신의 확신에 관심이 없어요. 시장은 늘 변하고 변화를 읽지 못한 사람한테 가장 가혹한 청구서를 보냅니다. 보호의 첫 번째 원칙은 분산이에요. 하나의 트렌드, 하나의 산업, 하나의 확신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JTBC가 올림픽이라는 단 하나의 카드에 6천억 원을 걸었을 때 그 순간 리스크 관리는 이미 끝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손절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감옥이에요. 장기 계약, 유동성 없는 자산, 해지 불가능한 약정. 이런 족쇄가 당신 포트폴리오에 채워져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 원칙은 데이터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JTBC는 2019년의 성공 데이터만 보고 미래를 예측했어요. 근데 시장은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거든요. 과거 데이터는 거울이지 창문이 아닙니다. 뒤를 보여줄 뿐 앞을 보여주지 않아요. 올림픽 관심도가 100에서 24로 추락하는 동안 누군가는 이 변화를 읽었고 누군가는 읽지 못했어요. 지상파 3사는 파리 올림픽이라는 실전 데이터를 보고 즉시 방향을 틀었죠. JTBC는 계약서라는 족쇄 때문에 방향을 틀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신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당신이 확신하고 있는 투자. 그 확신의 근거는 언제적 데이터예요? 3년 전 데이터로 오늘의 결정을 내리고 있진 않으세요? 시장의 체온은 매일 바뀝니다. 어제의 발열이 오늘의 저체온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이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축제가 아닙니다. 한국 미디어 산업 역사상 가장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거대한 실험의 장이 될 거예요. 한때 시대를 호령했던 미디어 기업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어떻게 고군분투하는지 혹은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 될 겁니다. 화려한 개막식 뒤에 가려진 방송사의 처절한 계산기 소리가 이제 들리시나요? 당신이 이 영상에서 가져가야 할 건 공포가 아니에요. 패턴을 읽는 눈입니다. 승자의 저주는 이기는 순간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너무 많은 걸 걸었던 그 순간에 시작돼요. 그리고 그 순간은 늘 가장 자신감에 넘칠 때 찾아와요. 과신이 보일 때 멈추세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신호가 보일 때 인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은 JTBC가 빠진 버클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과연 JTBC는 이 거대한 빚더미의 파도를 넘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승자의 저주라는 늪에 빠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그 결과를 이 채널에서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죠. 오늘 이 영상이 당신 판단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런 이야기는 알고리즘이 먼저 찾아주지 않거든요. 당신이 직접 구독 버튼을 눌러야 다음 이야기가 당신한테 도착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